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요즘에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에서 고단수 낸드 플래시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삼성전자가 좀 한물 간 거 아니냐, 얘네들한테 밀리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이게 구차한 변명일지 아니면 그럴듯한 해명일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경쟁사 낸드 기술 추월에도 느긋한 삼성전자, 무작정 쌓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야. 뭐 어떻게 보면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마이크론이 연달아 세계 최초 적층 기술을 선보이면서 업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뛰어넘은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낸드 플래시는 스마트폰이나 PC 같은 전자기기에 탑재되는 데이터 저장용 반도체입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전원이 차단돼도 데이터를 기억할 수 있는 저속으로 작동하는 반도체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걸 평면구조로 만들었었는데 데이터 처리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것을 효율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만든 방법이 바로 이제 위로 쌓아올리는 적층 기술입니다. 이것을 소위 V낸드라고 하는데, 이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V낸드의 시초는 삼성전자입니다. 처음에 V낸드가 나왔을 때는 말 그대로 정말 혁명이었습니다. 정말 엄청난 기술이었거든요. 건물의 층수가 높아지면 사무 공간도 늘어나듯이 낸드를 위로 쌓아 올리게 되면 당연히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이것을 몇 층으로 쌓아 올리느냐가 기술력의 척도로 작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뭐 200단이고 500단이고 1000단이고 무조건 위로 쌓아 올리면 장땡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게 따지면 왜 1000층짜리 아파트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20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10층짜리 건물보다 사람이 많이 살 수는 있겠지만 살기 좋은지, 건축 비용이 비싸게 들어가진 않는지, 또 시장에서는 어떤 가치를 받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단수가 무조건 올라간다고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현재 기술력으로 미뤄봤을 때 128단이 최적의 단수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아주 좋은 예가 있는데, 층수가 높은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명품 아파트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거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누군가 우리한테 어디 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뭐 레미안에 삽니다, 뭐 푸르지오에 삽니다, 힐스테이트 삽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지, 저 45층에 삽니다, 48층에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45층에 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아파트에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뭐 푸르지오 삽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래도 좋은 데 사네, 이런 인식은 심어줄 수가 있죠. 만약에 낸드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이 오로지 단수에만 있다면 마이크론이 삼성전자를 이긴 게 맞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층수가 높은 아파트라고 해서 무조건 명품 아파트라고 할 수 없듯이 단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명품 낸드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마치 배기량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명품차가 아닌 것과 같은 거죠. 실제로 V낸드를 보면 층수는 비슷해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반도체 세계에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미세한 차이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2000cc라고 해도 뭐 벤츠에서 만든 2000cc랑 그냥 뭐 좀 인지도가 떨어지는 듣보잡 자동차 회사에서 만든 2000cc랑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심지어 듣보잡 3000cc보다 벤츠 2000cc가 훨씬 더 좋은 차라고 평가를 받을 겁니다. 이게 구차한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2분기 낸드 기술별 비중을 보면 128단이 56.3%, 이게 바로 삼성이 주력으로 하고 있는 제품인데 점유율이 가장 높습니다. 3분기에도 128단 낸드는 54.1%, 4분기에 50.1%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7세대로 분류되는 176단, 이거는 마이크론에서 최초로 양산한 건데 이게 시장 절반으로 올라서는 시점을 내년 2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단 이상 낸드가 두 자릿수 점유율을 갖게 되는 때는 2023년 4분기 이후로 보고 있는데, 삼성 입장에서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출시할 수 있지만 굳이 이것을 급히 출시하기보다는 더 낮은 단수에서의 기술력 완성도에 더 집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실을 충분히 다진 다음에 늦게 출시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더블 스택 176단 수율 향상은 이미 128단 싱글 스택에서 확보한 애칭 기술을 바탕으로 전세대 대비 2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좀 늦게 진입을 해도 충분히 기술력으로 따라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만약에 삼성이 뭐 마이크론한테 점유율 역전당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 그건 뭐 구차한 변명이고 허세가 맞습니다. 자, 하지만 점유율을 보면 2002년 이후 올해까지 삼성전자는 단 한 번도 낸드 플래시 1위 자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심지어 고성능 고용량 저전력을 요구하는 하이엔드급 기업용 서버와 모바일 시장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약 57%, 43%의 절대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에서 주장하고 있는 뭐 단수가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는데 우리는 더 기술적으로 내실을 다진 다음에 천천히 출시할 거야. 굳이 빨리 출시할 이유가 없어.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코 허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점유율로 증명을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기업용 서버 점유율은 무려 57.4%, 모바일 시장은 42.9%입니다. 그리고 낸드 전체 점유율은 35.5%고 20년 연속 세계 1위입니다. 점유율 역전당한 다음에 그냥 구차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문가에 따르면 4분기에는 이제 낸드 가격이 많이 하락해서 경쟁사들이 적자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차별화된 수익성을 확보해서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유지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그냥 아무 근거 없는 뇌피셜이 아니라 연구원이 면밀하게 분석해서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KB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낸드는 연간 두 자릿수 원가 절감이 예상이 되는데 128단 생산 비중은 연초 45%, 이제 연말이 되면 75%로 확대될 것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패배자의 구차한 변명이라기보다는 강자의 여유가 좀 느껴졌습니다. 왜냐면 객관적으로 삼성전자는 낸드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아주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성공했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TSMC를 이긴 건가요? 이제 TSMC는 삼성전자한테 발린 거고 끝난 걸까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계 최초로 3나노 양산에 삼성전자가 먼저 성공을 했어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도 TSMC를 뭐 그렇게 빨리 따라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크론도 단수를 더 높였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